전화 한 통 없는 주말이 또 지나갑니다. 바쁘겠지 하면서도 괜히 서운하고 이 마음을 자식한테 말하자니 꼰대 같고 삼키자니 답답하고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안 하면 소갈이가 되는 이 마음. 사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서운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서운함의 정체가 좀 더 선명해지고 자식과의 사이에서 나를 덜 소모시키는 방법을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운함이 찾아오는 순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요일 저녁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 명절 전날 올지 안 올지 물어보기도 애매해서 그냥 기다릴 때, 뉴스에서 어디가 춥다고 하면 옷 따뜻하게 입어 한마디 보내고 싶은데 또 잔소리로 들릴까봐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 이 장면들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의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엔 나를 잊은 건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이상 그 아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머리로는 압니다. 바쁜 거겠지. 자기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는 것처럼요. 이 마음이 힘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그래. 내 자식은 더해로 끝나고 자식한테 직접 말하자니 엄마 또 시작이야. 아빠 왜 그래? 이 말이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자 삼킵니다. 삼키고 괜찮은 척하고 또 서운해지고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매일 엄마 아빠를 찾았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뀝니다. 매일 전화하는 대신 묵묵히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 대신 가끔 택배 하나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닐 뿐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해라, 참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참기만 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서운함을 계속 삼키면 그게 어느 날 엉뚱한 방향으로 터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며느리 사위에게 이유 없는 감정이 가거나 심하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돌아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서운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혼자 속으로 사귀는 편인가 아니면 돌려서라도 표현하는 편인가? 표현할 때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래서 좀 속상했다고 하는가?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서운함 어떻게 하면 좀 덜 나를 갉아먹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서운함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라고 바꿔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돌보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서운함을 전하고 싶을 때 요구가 아닌 솔직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전화 안 해? 왜 이렇게 무심해?
듣는 쪽에서 자동으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아빠가 그냥 내 생각이 났어는 같은 마음을 담고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말하기 전 딱 한 박자 멈추고 이건 요구인가, 솔직함인가를 점검하는 습관이 관계를 훨씬 덜 소모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을 터뜨리는 힘이 아니라 감정과 반응 사이에 여백을 두는 힘입니다. 서운할 때 바로 전화해서 쏟아내는 것도 끝까지 참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한 박자 쉬면서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를 물어보는 그 잠깐의 멈춤이 후회를 줄이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자주 강하게 올라올 때는 감정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바닥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일상에서 보람 있는 일이 줄어들었을 때 서운함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피로와 감정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먼저 돌보는 것이 관계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의지만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회복의 순서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부터 살피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관계를 돌봐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충분히 쉬고 있는가? 나는 자식 말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가 하루에 하나라도 있는가? 내 감정의 에너지 잔고가 바닥은 아닌가? 서운함이 커지는 시기는 대개 나 자신이 텅 비어 있는 시기와 겹칩니다. 자식에게 받고 싶은 에너지를 먼저 나 스스로에게 채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다만 그 사랑이 왜 안 해줘? 라는 방향으로만 흐르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어집니다. 사랑의 방향을 살짝 돌려서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쪽으로 움직이면 관계가 좀 더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용건 없이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왜 연락 안 해? 가 아니라 별일 없지? 그냥 내 생각 났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답장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답을 받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니까요. 그리고 보낸 뒤에 핸드폰을 좀 멀리 두세요. 답장을 기다리며 또 서운해지지 않도록요.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의 사랑은 참 갈 곳이 없습니다. 주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바쁘고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 영상까지 찾아 들으시는 그 마음이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럴 때 서운했다고 적는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리실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